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8주 돌봄의 여성화의 현주소 3차 시 돌봄의 여성화의 현주소 2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하게 될 계명대학교의 안수경이라고 합니다. 학습 목표 관련해서 이제 지난번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돌봄의 여성화의 이제 의미, 이제 원인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했다면 이번 3차 시에서는 이제 집안과 집 밖에서의 돌봄의 이제 여성화의 현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이런 이제 돌봄의 여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반성적으로 이제 비판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서 이 돌봄의 여성화를 이제 극복하기 위한 이제 방안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3차 시를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이런 학습 목표에 맞춰서 이제 집안에서 이제 돌봄의 여성화의 현실, 이제 학습 내용이 이제 집 밖에서의 이제 돌봄의 여성화의 현실, 그리고 이제 역시 세 번째로 이제 돌봄의 여성화에 대한 반성적 접근, 이런 순서로 오늘 학습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첫 번째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집안에서의 이제 돌봄의 여성화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집안에서 이제 돌봄의 제공자는 여전히 이제 여성인 걸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즉 이제 집안에서 이제 무급으로 이제 수행되는 돌봄 노동을 누가 담당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겠어요? 지금까지 이제 이 집안에서 이제 무급으로 수행된 돌봄 노동에 이제 누가 주로 이제 그걸 수행하는지 알아보는 이제 방식이 이거였었거든요. 자, 이제 돌봄 노동에 여성과 남성이 각각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지가 이제 이 조사를 하는 이제 주요 항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OECD 패밀리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 OECD 패밀리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OECD 회원국의 이제 가족 상황과 가족 정책에 대한 어떤 국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크게 이제 4개 주요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70개의 지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개의 주요 영역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첫 번째가 가족 구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가족과 아동을 위한 공공정책, 그다음에 네 번째가 아동의 상태, 이렇게 이제 크게 4개 주요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돌봄 노동의 여성과 남성이 이제 각각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데이터는 바로 이 중에서 두 번째 주요 영역인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관련해서 다루어지고 있고, 이 가족의 노동시장 지위 관련해서 15세 이상 인구가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24시간을 하루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를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 OECD에서는 이렇게 크게 우리 시간을 좀 나누어 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유급 노동이나 이제 학업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무급 노동,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돌봄 노동,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개인 돌봄,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여가,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비특정 시간,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먼저 우리의 주 관심인 돌봄 노동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아동이나 다른 성인을 돌보기 위해서 사용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급 노동은 지금 이 unpaid work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아동이나 이제 다른 성인을 돌보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은 시간, 시간을 제외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밖에 어떤 다른 가사 활동들이 있겠죠. 청소라든가, 그 다음에 세탁, 수선, 뭐 반려동물 돌보기, 어떤 이런 가정 내 활동도 물론 이제 포함이 되고, 그 다음 이제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쇼핑 등과 같은, 그러니까 가족의 어떤 가사노동에 필요한 물건들을 쇼핑하는 이런 것과 같은 어떤 그런 활동들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개인 돌봄은 이제 수면이라든가 식사, 우리가 건강하면서 의사를 방문하는 것, 이런 등등을 이제 포함해서 우리 자신을 돌보는데 이제 사용한 시간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가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듯이 휴가라든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비특정 시간은 이 앞에 5개의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활동을 하는데 이제 사용한 시간을 말하는데, 지금 저는 여기에서 이 무급노동과 그 돌봄노동 시간을 합해서 그 돌봄노동 시간으로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사노동은 사실 이제 돌봄노동을 잘 하기 위한 기초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가사노동과 가사노동, 그러니까 즉 무급노동을 이 돌봄노동과 시간을 합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이 도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OECD 회원국에서 이제 15세 이상 인구가 이제 성별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가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보시면 지금 OECD 평균을 보면은 지금 이제 단위는 퍼센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전체를 100%로 봤을 때 지금 남성 같은 경우에는 유급 노동의 시간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6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급 노동과 이제 유급 노동을 분야를 보면은 지금 OECD에서 이제 남성 평균이 한 10.4%, 전체 100% 시간 중에, 그리고 이제 여성은 무급 노동과 돌봄 노동을 합쳐서 한 20.3% 정도의 시간을 지금 이제 돌봄 노동에, 무급 노동, 그리고 이제 돌봄 노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한 2배 정도 여성이 남성보다 이제 무급의 돌봄 노동, 무급 노동, 돌봄 노동의 시간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 같은 경우를 이제 보시면은 지금 여성 같은 경우가 남성 같은 경우 무급 노동의 3.0, 그 다음에 여성이 13.7, 그리고 이제 돌봄 노동에 남성이 0.8, 그다음에 여성이 3.4 해서 전체적으로 여성이 17.1%, 그리고 이제 남성이 3.8% 정도, 3.8%를 지금 이제 무급 노동과 이제 돌봄 노동에 이제 보내고 있어서 아마 4배에서 한 4.5배 정도 여성이 좀 더 많은 시간을 이제 무급 노동과 돌봄 노동에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 이제 OECD 회원국의 이제 성별에 따른 지금 이제 하루 기준 이제 무급 및 유급 노동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한번 분 단위로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제 앞에서는 이제 퍼센트로 이제 내봤었다면 지금 저희가 분 단위로 이제 지금 계산을 해보면 좀 더 선명하게 우리 이미지가 와 닿을 텐데, 지금 OECD 평균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여성은 무급 노동 시간이 264.8분이고요. 남성은 135.7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여성이 무급 노동에 117.3분, 그 다음에 남성이 45.0. 그래서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4배에서 한 4.5배에 걸쳐서 좀 더 많은 유급 및 무급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개개인들이, 여성과 남성 개개인들이 이제 하루 24시간을 이제 유급 노동과 이제 무급 노동 시간에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이제 지금 저희가 봤었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 맞벌이 부모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성별로 이제 누가 가사 분담을 얼마나 하는가를 이제 좀 더 선명하게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맞벌이 부모의 이제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OECD 평균, 지금 여성이 이 퍼센트에서 이제 66.4%의 가사 분담을 하고 있고, 지금 남성이 지금 33.6%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OECD 평균 차원으로 보자면 여성이 남성보다 한 2배 정도 더 많은 이제 돌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젠더 평등이 가장 많이 이제 진전이 됐다고 알려진 국가 중에 하나인 노르웨이를 보면은 여성이 56.6%, 6분,
56.6%, 그 다음에 남성이 43.4%로 그렇게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배 정도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그 맞벌이 부모인 경우에 83.5%, 그 다음에 남성이 16.5%로 4.5배가 넘는 그 커다란 그 격차로 여성이, 그러니까 맞벌이 부모인 경우에 그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그 돌봄 노동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그 쏟고 있다는 점을 그 여러분들이 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집안에서의 어떤 이 돌봄 노동의 제공자가 이제 여전히 여성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집 밖에서의 어떤 그 돌봄의 제공자도 그 여전히 여성으로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지만 이제 집에서 화폐를 매개로 이제 돌봄 노동을 구매하거나 이제 판매하는 돌봄 경제가 이제 지금 출현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배운 바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돌봄 경제는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그 전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노동기구 여러분들이 이제 그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ILO죠. 이제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은 지금 이제 2015년에 이제 전 세계 인구가 이제 72억 명이었었고요. 이 72억 명 가운데 60세 이상 그 인구의 숫자가 이제 1억 명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2050년에 이제 보면은 전 세계 인구가 지금 90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그 전망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90억 가운데 60세 이상 인구가 이제 3억 명으로 이제 늘어날 것으로 그 예측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이제 저출산 이제 고령화 이제 등등의 그 이야기를 할 때 이들 이제 지금 이제 노인 인구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 건 우리 인간의 이제 수명이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반가운 그 소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것이 반가운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노인 인구에게 이제 보건과 이제 의료와 같은 이제 돌봄을 이제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적인 공간에서의 어떤 그 보건과 의료 돌봄의 어떤 제공뿐만 아니라 이제 집안에서도 이 날마다 이제 돌봄을 이제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 집안에서 우리가 이 노인 인구에게 이제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공부를 했었던 것처럼, 그러나 여성들이 이제 더 이상 집안에서 그 무급 노동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이제 여성의 이제 노동 시장 참여가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에서 이제 그 우리가 얘기했던 돌봄의 공백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돌봄의 이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 돌봄 경제가 앞으로 그 이제 고용 창출을 위한 이제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게 될 것으로 지금 이제 국제노동기구가 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집 밖에서 이제 돌봄의 이제 여성화의 현실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통계를 보자면 전 세계 가사 노동자의 80%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봄 경제가 이제 출현하면서 이제 새로운 그 이제 노동 분야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이 돌봄 경제 출현과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가 이 전 세계 가사 노동자 숫자의 그 증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ILO의 그 추산에 이제 따르면 2018년 기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6,700만 명의 이제 가사 노동자가 활동하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지금 이 지금 숫자에는 이제 아동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사 노동자로 활동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아동 가사 노동자 숫자 이제 포함하지 않은 순서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여성 노동자 그 21명 가운데 이제 1명 정도가 가사 노동자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이제 가사 노동자의 숫자가 지금 이제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이제 점차로 그 늘어나고 있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가사노동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제 정원사라든가 운전사 혹은 집사로 일하는 남성 가사노동자도 있어서, 물론 가사노동 부문에 여성만이 그 근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가사노동자의 그 전 세계적으로 80%는 지금 여성인 것이 이제 현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사노동은 아주 고도로 여성화된 부분으로 그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러면 가사 노동자들이 그 이제 노동을 하게 되는 공간이 이제 타인의 어떤 집 안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 가사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공식적인 이제 고용의 형태를 띠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지구화, 세계화 속에서 A 국가에서 B 국가로 국경을 넘어서 가사 노동자로 이주를 하는 여성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사 노동자는 비단 한 국가 내부에서의 지금 이제 가사 노동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지구적 일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구와 세계화 속에서 지구적 일터의 어떤 중요한 그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동시에 그 고용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맺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노동자 집단 가운데 하나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이야기했었지만 일터가 사실 이제 개인의 가정집인 경우가 많겠죠. 가사 노동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고용 기간도 사실은 이제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이제 노동법으로부터 이제 그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죠. 그래서 이제 그 국제 노동기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여성의 일로 알려진 이제 돌봄 관련 일자리, 특히 이제 이 돌봄 관련 일자리는 여성의 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일자리는 ILO가 괜찮은 일자리, 이런 일자리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괜찮은 일자리가 아니고 굉장히 열악한 그런 일자리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제 노동기구가 예를 들면 2011년에 가사 노동자 협약이라는 것을 이제 채택을 했는데요. 이 협약을 채택해서 가사 이제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ILO 글로벌 전략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여성 가사 노동자들의 이제 노동 조건을 개선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야심찬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왼쪽에 이제 보시는 책은 라셀 살라자르 파레냐스가 쓴 이제 세계화의 하인들이라는 책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책 표지에서 이제 보시겠지만 이제 필리핀에 많은 여성 가사 노동자들이 이탈리아의 로마나 미국의 뉴욕으로 이주를 해서 타인의 개인 가정집에서 이제 가사 노동자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아주 생생하게 담아낸 그런 책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집 밖에서 이제 노동의 여성화의 현실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젠더 평등이 많이 이제 진행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유럽연합에서도 지금 이제 돌봄 노동자의 이제 80%가 여성이라는 굉장히 어떤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유럽연합에서도 지금 이제 여성이 돌봄 관련 일자리에 대다수에 이제 종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봄 관련 이제 일자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유치원 교사분들, 이제 간호사, 조사. 그래서 이 지금 유럽연합에서도 지금 이제 여성이 돌봄 관련 일자리에 대다수에 이제 종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봄 관련 이제 일자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유치원 교사분들, 이제 간호사, 조산사, 그 다음에 이제 비서직, 그 다음에 아동과 노인 돌봄자, 가사노동자 같은 분들을 우리가 이제 돌봄 관련 일자리라고 하는데 이제 여성과 남성 간의 이제 성별 분업이 많이 이제 변화되었다고 하는 이제 유럽연합 내에서도 여전히 이런 일들은 남성의 일이나 혹은 사회의 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해야 되는 여성의 일로 인식이 되고 있고 이 보건과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80%가 여성입니다. 이와는 달리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든가 기술,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이제 수학 관련 이제 분야에서는 남성이 이제 지배적이고요. 이 분야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이제 굉장히 지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이 이제 앞으로 하려고 하는 지점은 이게 이제 젠더 임금 격차, 즉 남녀 간의 이제 성별 임금 격차가 도대체 왜 극복되지 않고 계속 나타나는가와 관련해서 이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이러한 성별 분업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즉, 여성이 이제 돌봄노동 같은 저임금 일자리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이 이제 앞으로 하려고 하는 지점은 이게 이제 젠더 임금 격차, 즉 남녀 간의 이제 성별 임금 격차가 도대체 왜
극복되지 않고 계속 나타나는가와 관련해서 이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이러한 성별 분업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즉, 여성이 이제 돌봄노동 같은 저임금 일자리에서 주로 일을 하고 대다수를 이제 차지하고, 그 다음에 남성이 이제 과학기술과 같은 이제 고임금 일자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지금 여성과 남성 간의 임금 격차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서 유럽연합에서도 앞으로 이제 이 성별 분업을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남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이제 좀 더 돌봄 노동에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여성으로 하여금 이런 어떤 남성이 지배적인 분야에서 어떻게 좀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유럽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3차시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돌봄의 여성화에 대해서 그럼 좀 우리가 좀 비판적이고 좀 반성적으로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을 하려고 하고, 첫 순서로 카트리네 마르살이라는 스웨덴의 이제 저널리스트가 지은 잠깐 애덤 스미스 시 저녁은 누가 차려줬어요? 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저녁 식사는 어떻게 식탁에 올라올까? 저녁 식사는 여러분들에게 누가 차려줬어요? 라고 물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할지 굉장히 이제 궁금한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경제적 인간이고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개념은 이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다룬 바 있었지만 경제학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이제 예를 들면 애덤 스미스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데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 경제적 인간이 핵심적인 개념을 차지하는데, 우리가 이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 이성적이고 합리적, 그리고 이제 자기 이익을 이제 추구하는 어떤 그런 인간이고, 이 자기 이익을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비용을 이제 최소화하는 그런 인간형을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돌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것은 이런 인간에 대한 어떤 경제적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성적으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돌보는 인간으로 좀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카트리네 마살이 이 책에서도 지금 이제 소개하고 있듯이 지금 애덤 스미스 같은 경우에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평생 애덤 스미스 어머니인 마거릿 더글라스가 애덤 스미스의 저녁 식사를 차리고 아침 식사를 차리고 점심 식사를 차렸습니다. 그러면 아침 식사를 차리고 점심 식사를 차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경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애덤 스미스의 어머니인 마거릿 더글라스의 이 돌봄 노동도 사실 우리가 경제에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이러한 가정을 돌보는 여성들에게 사실은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애덤 스미스가 어머니의 돌봄 노동에 기대었듯이 그다음 이제 노동자 계층의 남성들이 자기 아내의 돌봄 노동에 의존하듯이, 근데 이러한 것은 지금까지는 역사에 포함되지 않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애덤 스미스도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전업주부인 여성의 경우에 그러니까 유급 노동을 한 남편에게 우리가 의존한다, 의지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왔었지만, 우리가 남편의 유급 노동이 집에서의 여성의 무급 노동이 없이는 어려웠다는 점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즉, 애덤 스미스가 어머니를 필요로 하는가, 어머니가 애덤 스미스를 필요로 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이제 좀 던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녁 식사는 어떻게 식탁에 올라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성인이 되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자취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숙을 할 수도 있고, 아직 이제 부모님과 같이 이제 거주를 하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예를 들면 예전에 지금 이제 어린 시절을 보면 이제 집에 돌아온 곧장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아마 생각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바로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요리를 하고 집을 돌보는 시간, 그리고 이제 가사노동 시간을 여러분들 일과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의 어머니 혹은 다른 주 양육자가 이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신필규라는 그 이제 이 분이 지금 이 기고문에서 이제 보면은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사노동이 남성인 나의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가사노동 자체를 노동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번에 그 돌봄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쭉 이야기를 했었지만 돌봄을 비롯한 이 가사노동은 노동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내는 그런 노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아마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 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 그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 내 주변에는 기혼 여성 동료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제 퇴근 시간 앞두고 이제 들뜬 나에게 그들이 그분들이 이제 한마디 하셨는데요. 자, 넌 집으로 퇴근하니? 난 집으로 출근한다. 그러니까 즉, 이 유급노동을 하는 그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유급노동을 한다고 해서 남성들처럼 어떤 집안에서의 돌봄노동부터 그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 유급노동을 하고 집에 가서는 다시 아이를 돌보고 요리를 하는 그런 그 무급의 어떤 돌봄도 동시에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좀 딜레마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어떤 그런 글입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을 마치면서 자, 여러분들과 이제 그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은 무급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가사 노동을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이제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거나 이제 보수를 지급해야 된다고도 물론 이제 생각하지 않았었고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이 무급 가사 노동의 이제 가치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에 이제 통계청이 2차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하면서 가계 생산 위성 계정을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가계 생산 위성 계정은 뭐냐 하면은 이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이 무급 가사 노동의 그 보이지 않는 값을 측정해서 이 경제적 가치를 이제 통계로 잡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정부가 지금 이 집안일을 여성만이 아니라 이젠 여성도 노동시장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여성만이 아니라 뭐 집안 가족 구성원과 그다음 사회 전체가 이 집안일을 분담하는 문화를 확산하자는 그 이제 취지에서 지금 그 이런 통계를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빨래 그다음에 이제 청소, 음식 이런 준비 등 이제 가사 노동의 이제 경제적 가치가 이제 지금까지는 그 공식적으로 이제 집계되지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내 총생산, 즉 GDP 계산을 할 때 과연 이 국내 총생산이 한 국가의 어떤 국민의 총생산을 정말로 제대로 반영했었는가 하는 그런 반성적인 지금 이제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현재 그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지금 이미 이 GDP 대비 가사 노동의 비중을 이제 그 통계로 잡고 이걸 이제 경제학에 이제 경제에 포함시키기 위한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아직 이제 근거가 없어서 이제 산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가계 생산 이제 위성 계정이 이제 통계로 잡히게 되면 뭐 이런 거겠죠.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집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와이셔츠를 다린다고 했을 때 뭐 그게 우리가 이제 세탁소에 이제 가져다 주면은 이제 1,500원을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시간을 그러니까 어떤 가사 활동을 하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나 이제 그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그 가사 노동 서비스를 받으려고 한다면 얼마를 그 지불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방식으로 지금 이게 가계 생산 위성 계정이 개발이 되고 이제 그럼으로써 이 지금 이제 무급 가사 노동의 이제 경제적 가치가 우리의 삶 속으로 이제 떠오를 것으로 그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제가 그 이제 돌봄의 여성화의 이제 현주소에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제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하자면 이 돌봄 노동 그리고 이제 가사 노동은 정말로 무가치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다 이제 풍부하게 만드는데 이제 정말로 어떤 중요한 그런 인간의 활동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여러분들도 바로 이제 그런 것에 좀 더 앞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을 표현해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이 3차 실은 이제 준비하면서 지금 이제 참고 문헌들을 이제 정리해 놨었고, 자,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이 가는 주제에 관해서는 이 지금 이제 참고 문헌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8주차를 지금 이렇게 이제 마치고 이제 9주차에는 영학이 유학의 발달과 부모됨의 의미라는 주제로 1차 시에 부모됨의 의미라는 그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긴 시간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